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하고 효도를 계약 조건으로 내거는 계산법.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는 순간 부모는 가족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비용이 되어버립니다. 2025년 대한민국 100세 시대의 축복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쪽방으로 쫓겨나는 노인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 자식은 다를 줄 알았다. 설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늘 우리가 열어볼 첫 번째 기록. 서울 마포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5억 원짜리 아파트의 주인이었던 75세 박철수 어르신. 그가 아들에게 도장을 찍어준 그날부터 차디찬 지하 단칸방으로 내동댕이 쳐지기까지 천일간의 잔혹한 동거일지를 공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기록은 자식에게 재산을 주고 버림받은 사전 증여의 비극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본 영상의 내용은 실제 보도된 다수의 사건 유형, 법원 판례, 그리고 금융당국의 고발 자료 등을 토대로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극적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직업, 배경 등은 모두 익명 보호와 특정성 방지를 위해 가명 처리되었음을 고지합니다. 3년 전 박철수 어르신은 누가 봐도 성공한 노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중동 건설 현장에서 모래밥을 먹으며 번 돈으로 마련한 마포의 40평 아파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적적하긴 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아쉬움은 하나뿐인 아들 민재였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늘 바빴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아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이 밤중에 웬일이냐? 그냥요. 퇴근하는데 아버지 혼자 식사하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쓰여서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족발 좀 사왔죠. 소주도 한잔 하시고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던 방문이 일주일에 한 번, 급기야 이틀에 한 번으로 잦아졌습니다. 올 때마다 아들의 손에는 홍삼이며 겨울 내복이며 아버지가 좋아하는 간식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효도에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술 기운을 빌려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근데 뉴스 보셨어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나라에서 절반을 세금으로 떼간대요. 상속세 폭탄이라나 뭐라나. 아버지 피땀 흘려 장만하신 집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세금 폭탄.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박 어르신에게 그 말은 공포였습니다. 아들은 그 공포심 위에 달콤한 제안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미리 증여를 하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대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 혼자 이 넓은 집 청소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들어올게요. 너희가 들어와 살겠다고?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 드시고 손주들 학교 가는 거 매일 보시고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황제처럼 모실게요. 아버지, 저 하나뿐인 아들 믿으시죠? 박 어르신은 바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킨 재산이었기에 망설임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망설임조차 예상했다는 듯 치밀하고 집요한 효도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2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하루는 아버지로 시작해 아버지로 끝났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어김없이 들러 아버지가 드실 죽을 챙겨드렸고 퇴근 후에는 아무리 늦어도 찾아와 아버지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버지, 시원하시죠? 제가 인터넷 보고 안마 배웠어요. 이제 매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며느리랑 애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오리 백숙 예약해뒀어요.
비싼 영양제와 보약은 기본이었고 주말이면 손주들까지 데려와 재롱을 피우게 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40평 아파트는 아들이 만들어내는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박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심이 많았구나. 세상에 이렇게 지극정성인 아들이 또 어디 있을까? 이 정도면 믿어도 되겠다. 하지만 박 어르신을 마지막까지 붙잡은 건 경로당 친구들의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아들의 제안을 털어놓자 친구들은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이복의 박씨, 자네 정신 나갔어? 뉴스도 안 봐? 자식한테 다 주면 굶어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는 말 몰라? 재산은 죽을 때까지, 관 뚜껑 닫을 때까지 쥐고 있는 거야. 친구들의 강력한 경고에 박 어르신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2달 동안 매일 나를 찾아왔는데 설마 저들의 말처럼 나를 버릴까? 며칠을 잠 못 이루고 고민하던 아버지의 눈빛을 아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안색이 왜 그러세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주변 친구들이 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걱정들을 해서.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금세 서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아들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난 2달 동안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보다 경로당 아저씨들 말을 더 믿으시는군요.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뿐인 핏줄을 의심하고 계산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해서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어르신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지 멀쩡한 내 새끼를 의심하다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내가 늙어서 생각이 짧았다. 내 마음 다 아는데 내일 당장 법무사한테 가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화요일, 박 어르신은 아들의 손을 잡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5억 아파트의 명의를 넘기는 도장을 쿵 하고 찍는 순간 박 어르신은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고마움이 아닌 드디어 해냈다는 차가운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성문의 열쇠를 넘겨준 것입니다. 등기 권리증이 넘어가고 한 달 뒤 아들 가족 4명이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떴고 저녁이면 손주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습니다. 박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집 주길 잘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아주 미세한 균열로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합가 3개월 차,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첫째가 고등학생이라 예민한 거 아시죠? 안방이 넓어서 책상 2개 넣고 공부방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은 짐도 별로 없으시니까 건너방 쓰시면 어떨까요? 애 대학 갈 때까지만요. 손주 공부. 그 명분 앞에 박 어르신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스스로 30년 쓴 안방을 비워주고 북향의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합가 6개월 차, 이번엔 밥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들 내외와 함께 식사했지만 점차 식사 시간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애들 학원 시간이 늦어서 저희는 늦게 먹어야 해요. 배고프실 텐데 먼저 드세요. 혼자 먹는 밥상. 반찬이 점점 부실해졌습니다. 짭짤한 젓갈이나 고기 반찬이 사라지고 데친 나물과 싱거운 국만 올라왔습니다.
박 어르신이 입맛이 없는데 장조림이라도 좀 없냐고 묻자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난번 건강검진 때 혈압 조금 높게 나오셨잖아요. 짠 거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저염식으로 준비한 거예요. 고기도 소화 안 되시니까 줄이시는 게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는 말. 하지만 늦은 밤 아들 가족이 치킨을 시켜 먹으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방문 틈으로 들려올 때면 박 어르신은 맹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서러웠지만 며느리가 나 생각해서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합가 9개월 차, 이제 박 어르신의 공간은 작은 방 하나로 축소되었습니다. 거실에 나와 TV를 켜면 공부하던 손자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조차 밤에는 소음이라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거실 TV 소리가 너무 커요. 애들 집중 못 하잖아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물 내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잠을 깹니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요. 아들의 짜증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박 어르신은 낮에도 거실에 나가지 못하고 생리 현상조차 참아가며 방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방해물이 된 것 같은 자괴감. 그는 점점 작아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합가 1년 차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손주가 친구들을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손주는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를 무시하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방에 공기청정기를 밀어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환기 좀 자주 시키세요. 애들 친구들이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빨래는 따로 모아주세요. 제가 따로 돌릴게요. 더러운 존재. 가족들은 이제 그를 대놓고 위생적으로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15억 아파트의 주인은 안방을 뺏기고 밥상을 뺏기고 거실을 뺏기고 마지막에는 가족으로서의 존엄까지 철저히 박탈당했습니다. 지옥 같은 눈칫밥 1년. 하지만 진짜 비극은 아들의 사업 위기라는 명분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박 어르신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죽고 싶어요. 회사 자금줄이 다 막혔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냐? 내가 도울 게 있으면 말해봐라. 가진 건 없지만 지금 사는 이 집, 유지비도 너무 많이 들고 사업 대출이자 감당이 안 돼요. 일단 이 집을 전세로 돌리고 저희는 좀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딱 2년만 고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눈물에 박 어르신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나 때문에 내 아들이 힘들구나. 박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 같이 살면 좁은 데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계획에 아버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사갈 집을 계약했다는 날,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구한 집이 방이 2개밖에 없어요. 애들은 커가는데 방을 같이 쓸 수도 없고.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딱 1년만 따로 지내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버지 편하게 지내실 오피스텔 하나 얻어놨어요.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따로 살자고? 그래도 가족이 흩어지면 쓰나. 내가 거실에서 자도 되는데. 아니, 며느리도 생각해 주셔야죠. 좁은 집에서 시아버지랑 어떻게 부대끼고 살아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1년 뒤에 돈 벌어서 다시 모실게요. 네? 아버지,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며느리 핑계, 그리고 다시 모시겠다는 약속. 박 어르신은 결국 짐을 쌌습니다. 아들이 마련해줬다는 편안한
오피스텔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삿날 아들의 차가 멈춘 곳은 오피스텔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그것도 습한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민재야, 여기가 어디냐? 여기서 나더러 살라는 거냐? 아버지, 보증금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도배새로해서 깨끗해요. 겨울엔 따뜻하고요. 저도 힘들게 구한 거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면서요. 아들은 짐을 대충 밀어넣고는 바빠서 가봐야 한다며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쫓겨나듯 들어온 쪽방. 박 어르신은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그런 거다. 1년만 참으면 된다. 라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들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불안해진 박 어르신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예전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인종을 눌렀지만 나온 사람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김민재 씨요? 그 사람 지난달에 이 집 팔고 이사 갔는데요. 집을 전세 준 게 아니라 아예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통 만에 겨우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화를 내는 것도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업무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 지독하게 사무적이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너 집 팔았냐? 나한테는 전세 준다며. 1년만 참으면 다시 모시겠다더니 집을 팔고 도망을 가? 내 집 판 돈 다 어디 갔어? 아이고 아버지, 제발 흥분 좀 하지 마세요. 혈압 오르시잖아요. 제가 도망을 가긴 어딜 갑니까? 상황이 급해서 매매한 거예요. 빚 갚고 급한 불 끄느라 남은 돈도 없어요. 저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 나쁜 놈아. 그럼 나는 곰팡이 핀 이 지하방에서 나 혼자 죽으라는 거냐? 다시 모신다며. 아버지,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지금 우리 네 식구 살기도 빠듯해요.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모시면 우리 다 죽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아버지 그 지하방에서 계속 지내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들은 마치 선심을 쓰듯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함께 살자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회적 시스템에 떠넘기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요양 등급 신청하세요. 기초수급자 신청하면 나라에서 병원비랑 요양원 비용 다 대준대요. 솔직히 저희랑 사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시설이 아버지한테도 훨씬 쾌적하고 좋아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더러 나라밥을 얻어먹으라고? 내가 15억 아파트를 줬는데 나를 무연고 노인 취급을 해?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신다고 했지 끝까지 호강시켜드린다고는 안 했잖아요.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이제 회에 들어가야 하니까 더 이상 떼쓰지 마시고 요양원 알아보세요. 그게 서로 편해지는 길입니다. 끊을게요. 뚝.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욕설 한마디 없었지만 그것은 그 어떤 고함보다 잔인한 칼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한 골칫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15억 집주인이었던 박 어르신은 그렇게 합리적인 핑계 속에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노후 사건 파일이 법률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법은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첫째, 효도 계약서의 부재입니다. 민법 제558조 이미 이행된 증여는 해지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아들이 구두로 모시겠다고 약속했어도 계약서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 사항을 적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대가 없는 선물로 간주합니다. 박 어르신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식을 믿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세금의 역설입니다. 아들은 세금을 아끼자고 했지만 사실은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받았다면 공제 혜택으로 세금이 거의 없었을 텐데 사전 증여를 하면서 수억 원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냈습니다. 결국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집 잃고 가족까지 잃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시니어 여러분, 다음 세 가지를 노후의 10계명으로 삼으십시오. 첫째, 사전 증여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미루십시오. 재산은 부모의 권위이자 자식들이 부모를 자주 찾아오게 만드는 현실적인 힘입니다. 죽으면 다 네 것이다라는 태도가 오히려 효도를 유지시킵니다. 둘째, 반드시 줘야 한다면 조건부 증여 계약서를 공증받으십시오. 구체적인 부양 조건을 적고 어길 시 재산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안전벨트입니다. 셋째, 집은 유산이 아니라 연금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 말고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월급처럼 받아서 쓰십시오. 돈 있는 부모에게 자식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오늘도 눅눅한 지하방에서 아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15억을 챙겨 떠난 아들은 전화번호마저 바꿨습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좋았어. 근데 그 밥이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몰랐지. 주지 마. 절대 주지 마. 그게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야. 자식이라는 이름의 덫, 사랑이라는 이름의 눈가리개. 이제는 냉정하게 벗어던져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오늘의 기록, 15억 아파트와 맞바꾼 아버지의 이름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노후 사건 파일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